주식 투자는 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주식 투자 IMF 때 사실은 어머니가 쓰러지시고, 그러니까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니 쓰러지시고 그러면서 어머니 주식을 제가 이제 관리하게 되면서 이제 그때 조금 했었는데, 그때 IMF 터지면서 좀 되게 주식이 되게 안 좋았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완전히 다 묻고 안 하고 이제 코로나 때 다시 시작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코로나 때 계좌를 새로 만드셨어요? 원래 있던 계좌로 하신 거예요? 그때 어머니 계좌 있던 걸로 한 건 아니고 제 계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했죠. 그럼 투자 금액을 언제부터 늘리신 거예요? 조금씩 늘렸어요. 그러면 코로나 시작되기 전에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에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참 그 전에도 시작하긴 시작했었어요. 근데 코로나 때 좀 열심히 했죠. 어떻게 열심히 하셨죠? 뭘 보면서? 그때 이제 워낙 뭐든지 많이 오를 때였잖아요. 그러면서 종목도 열심히 좀 막 이것저것 공부하고 되게 열심히 종목을 공부했어요. 네. 그러면 2020년, 이것저것. 3, 4년 전인데 네. 그럼 그때 열심히 하셨는데 지금은 왜 열심히 안 하세요?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죠. 열심히 하세요? 네. 그럼 지금 갖고 있는 종목들은 직접 다 종목 선정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방송 같은 거 듣고 하시는 거예요? 신문 같은 것도 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세무사 제가 그 회원이거든요. 멤버십 회원? 예, 멤버십 회원이고, 그리고 한국경제TV 같은 것도 좀 보고 이것저것. 그러면 한 3, 4년 되셨는데 어떤 뭐 책 같은 거는 몇 권을 읽어보셨어요? 책은 좀 많이 읽어보셨어요? 예, 책 읽어봤는데 그게요, 책이 네. 제가 사실 경제책이 좀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읽고 나면은 좀 깊이 있게 학습이 됐다는 느낌이 안 들고 수박 겉핥기식이라는 느낌이 좀 들고 금방 잊어버리게 되고 용어 같은 것도 좀 힘들어서 예, 그 읽었을 때는 이해가 되는 듯 하지만 그게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럼 뭐 하셨을 때 적응이 제일 잘 됐어요? 유튜브 보는 거? 제일 효과 있는 주식 공부가 뭐였다는 거예요? 책은 별로라는 거잖아요. 네, 세무 선생님 강연회 같은 거 좋았었고요. 그 다음에 삼박자 투자법 책도 좋았는데 강연 찍은 거 그거가 오히려 그 책보다요. 그게 좀 이렇게 기억에 잘 남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매일 하거나 매주 하거나 특별히 뭐 HTS를 통해서나 이렇게 계속하는 루틴이 있어요? 뭐 종목 분석하거나 시장을 관찰하는 루틴이 있어요? 그 루틴을 사실은 좀 만들고 싶긴 한데 아직 못 만드신 거예요? 신문을 읽고 그 다음에 정당연필님이나 우리 이세무 선생님께서 이제 매일 끝나면은 여기 올려주시잖아요. 텔레그램에 그거 보고 체크하고 그 다음에 30위권에 드는 그거 보고 공부하고 그런 루틴으로 좀 이렇게 계속 공부하려고는 노력은 하는데 그게 잘은 안 되더라고요. 투자 종목 중에 시노펙스 종목 매수 이유가 뭐예요? 옛날부터 그 종목을 좀 알고 있긴 알고 있었거든요. 그 멤브레인 필터를 알고 있었긴 한데 제가 우리 홍파 이식 수술도 해야 되고 그 투석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그 투석기가 딱 떴는데 그 투석기가 사실 세계에서 몇 개 없거든요. 굉장한 그 기술력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2월 중으로 품목화가 나오면은 그게 많이 뜰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 기판도 있고 그리고 수소 관련해서 기술력도 있는 데고 필터가 환경적으로도 좋은 것 같고 해서 좀 저는 괜찮은 회사 같은 생각이 최초 관심 가졌던 게 그 콩팥 투석기였어요? 네, 투석. 그건 원래 이제 생활하면서 접하신 거고 주식이랑 상관없이 처음에는. 네, 좀 관심은 갖고 있었어요. 네. 그러면 좀 일찍 사셨으면 수익이 이게 나야 되는 종목인데 진짜 오른 다음에 사신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 전에도 몇 번 사긴 했는데요. 샀다 팔았다 한 거예요? 그쵸. 근데 그땐 많이 사진 않았었어요. 좀 무섭더라고요. 샀는데 또 내려가니까. 근데 오를 때 사긴 했어요. 올라서. 근데 지금은 많이 사셨는데? 네. 많이 샀어요. 오르기 전에는 무서워서 많이 안 사셨는데 오른 다음에 안 무서워요? 제가 사실은요, 올라갈 때 사는 타입인 것 같긴 해요. 이건 올라갈 때가 아니고 많이 오른 다음에 산 건데? 이거 거의 바닥 대비 한 3-4배 올랐는데? 아, 그쵸. 근데 지금 마이너스면은 지금 거의 다 올라서 사신 건데? 한 10% 플러스였을 때도 있어요. 어쨌든 시노팩스는 콩팥 관련해서 직접 생각하시고 사신 거라는 거죠? 네. 누가 추천해 준 건 아니고? 네. 맞아요? 누가 네. 추천한 건 아니에요? 추천한 건 아니에요. KEC는요? KEC는 제주 반도체. 제주 반도체 오르는 거 보고서? 제가 옛날에 제주 반도체도 사실은 많이 두고 봤었는데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제주 반도체에 산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전력 반도체에 오를 것 같아갖고 KEC가 생각이 나서 그게 이제 시설 투자도 이제 한 지가 좀 되고 해서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봤어요. 혹시 펜트로는 이거 무슨 사연이 있는 거예요? 이거 펜트로. 무상증자인가요? 이게 왜 영어로 돼 있지? 무상증자 받은 물량인가? 알 수가 없네. 펜트론. 아, 펜트론이요? 여기 갖고 있는 예, 펜트론. 증자 받았어요, 그건. 무상증자죠? 예, 예. 원래 원주는 그럼 파시고 무상증자 받은 것만 갖고 있으신 거예요? 예, 팔고. 이 중에 제일 오래 갖고 있으신 게 뭐예요? 현재 갖고 있는 종목 중에? 시노팩스를 그래도 제일 오래 갖고 있었을걸요? 시노팩스를요? 그럼 보통 한 번 사면 한 달 안에 파시나요? 여기서 6개월, 1년 갖고 있는 건 없어요? 그렇게 오래 갖고 있진 않아요. 한 3개월 정도? 오래 갖고 있어서 한 3-4개월. 자, 일단 이번 이벤트는 주식을 좀 잘 못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회사 아카데미의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거기 이제 선정이 되신 거고, 몽당연필님한테 지금 배우고 오신 거죠? 네. 몽당연필님이 원래 과외를 뭐 4회에 뭐 이렇게 얼마를 받고 하고 하는데 그 중에 1회를 이렇게 해드리는 거고, 이제 기초적인 걸 1대1로 하면은 좀 궁금한 걸 물어보고 배울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스터디, 제가 하고 있는 스터디는 줌교육 4회거든요. 그래서 제 줌교육을 4회 동안 받는 거는 종목 선정하는 공부예요. 그럼 주식 투자할 때 사실은 종목 선정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뭐 시노팩스를 왜 샀는지, 뭐 KC를 왜 샀는지,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떤 루틴을 통해서 종목을 선정하는지가 좀 궁금했던 거고요. 네. 근데 이제 뭐 종목 선정은 어차피 이세무사 스터디 종목 선정반에서 공부를 하실 거니까 네. 오늘은 이제 포트폴리오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주식 투자에 성공하려면 종목 선정 하나하나를 잘해서 그 종목 하나하나에 이익 실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종목 선정이 된 모음, 이거를 포트폴리오라고 하는데 포트폴리오의 구성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 1회차 당첨되신 분들 꼭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봤어요. 봤어요?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도 얘기를 했었고 아니면 또 뭐 강연회 할 때나 유튜브에서 제가 가끔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네. 뭐가 있냐면 10명 중에 9명은 마이너스 종목만 갖고 있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펜트론을 물어본 건데 펜트론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근데 얘는 매입 단가가 0원이잖아요. 얘는 무상증자이기 때문에 플러스인 거지 잘해서 플러스가 아닌 거고, 이 종목을 제외한다면 전 종목이 또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10분 중에 9분은 전 종목이 마이너스고요. 전 종목이 마이너스인 분은 절대 주식 투자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절대로예요. 종목 선정은 아무리 잘해도 뭐 3박자로 하건 뭐 재료 매매로 하건 스케줄 매매로 하건 아무리 종목 선정을 잘해도 포트폴리오 현황을 딱 봤을 때 전 종목이 마이너스인 분들은 죽었다 깨나도 주식 투자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왜 이거를 뭐 1년 갖고 있나요? 6개월 갖고 있나요? 한 달 갖고 있나요? 말했냐면 좀 오래된 종목은 좀 없는 것 같아서 그랬어요. 왜냐면 만약에 오래된 종목이 있었다면 딱 요 스타일로 봐서는 마이너스 30, 40, 50이 몇 개 섞여 있어야 되거든요. 반토막이 나야 된다는 뜻이에요. 1년을 갖고 있으면. 근데 일단 그런 게 없는 걸로 봐서는 최고가 마이너스 한 25% 이렇게 있는 걸로 봐서는 아까 말씀하신 한두 달 정도 갖고 있는 거고요. 한 달 보유를 한다고 치면 지금 종목이 몇 개냐면 13개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만약에 13종목을 사면 한 달 후에 모두가 마이너스일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습니다. 오늘 13개를 샀는데 한 달 후에 마이너스일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게 남은 이유는 뭐냐면 아까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시노팩스 나 올라갈 때 좀 사서 수익도 났었는데
KC, 내가 제주반도체를 샀었는데 수익 좀 나고 팔아서 나중에 이걸 샀어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시노펙스도 그렇고 제주반도체도 그렇고, 만약에 바닥에 서서 갖고 있었다면 2배, 3배, 4배 올라가는 종목이었거든요. 그러면 2배, 3배, 4배 올라가는 종목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갖고 있었는데, 아마 100%는커녕 50%도 못 벌고 팔았을 겁니다. 끼케야 10%, 15%예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손실난 종목이 마이너스 30% 정도라는 얘기는 이익을 아마 10% 정도에서 잘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3개월 갖고 한 달 있다가 딱 보면은 반은 올라있고 반은 떨어있는 게 정상인데 오른 건 다 파셨겠죠. 한 10% 올랐네? 15% 올랐네? 그래서 지금 포트폴리오에는 플러스 종목이 하나도 남질 않았어요. 마이너스는 남았겠죠. 왜? 마이너스를 못 파니까. 마이너스는 속상하니까 못 판단 말이에요. 속상해서 못 팔고 플러스는 마음 편하고 기분 좋아서 팔고 지금 그런 계좌인데요. 회원님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자주 하잖아요. 사실 10명 중에 9명도 더 되는 것 같아요. 20명 중에 19명. 20명 중에 1명이 수익이 나오고 19명이 손실이 난다는 가정하에 그 수익 나는 1명은 분명히 포트폴리오 딱 봤을 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섞여 있을 거예요. 심지어는 플러스 종목이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마치 병원에서 피를 뽑고 그 피로 한 30가지 병을 바로 알아내듯이 저는 사실 포트폴리오만 보면 어떤 식으로 주식 투자를 임하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고 현재까지 잘하셨는지 못하셨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를 90%는 알 수 있는데요. 여태까지 잘 못하셔왔고 이렇게 하시면 계속 못하실 거다. 왜? 마이너스만 갖고 있으니까. 마이너스만 갖고 있는 분들은 감정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감정적으로. 어떤 감정이냐면 플러스는 내 마음 편하니까 5% 10% 남았을 때 팔아야지. 마이너스는 내 마음 불편하니까 팔면 안 돼. 본전될 때까지 안 팔아야지. 보유의 판단이 오로지 마이너스는 보유, 플러스는 매도. 그러니까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죠, 주식 투자에서. 왜냐하면 주식 투자에서의 보유의 판단은 내 종목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랑은 큰 상관이 없거든요. 내 종목의 추세가 계속 좋은지, 재무제표가 잘 나오는지, 어떤 재료가 있는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오늘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HPSP, 가온칩스 이런 종목들이 지금 오늘 거의 상 근처까지 가고 있고 이 두 종목이 신고가거든요. 근데 이 두 종목을 제가 강연회에서 정말 거의 초창기부터 했어요. 되게 좋은 종목들이다. 특히 HPSP는 영업이익률이 50%가 넘고 가온칩스는 ARM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한 방에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종목들은 지금 상장되고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플러스 난 5% 10% 해서 팔아야지 이미 다 팔았겠죠. 이미 다 팔았을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2배, 3배를 벌 수 있는 기회를 5% 10%로 잘라 먹는 거고 결국 계좌에는 안 좋은 종목만 남겠죠. 우리가 쇼핑을 할 때 여자분들은 쇼핑, 남자들은 차 이런 거에 비율을 많이 드는데 지금 이거는 샤넬백, 에르메스백을 다 버리고 10,000원짜리, 100,000원짜리로 꽉 채운 내 옷장이에요. 그러면 회원님께서 옷장을 딱 열 때 상상을 해보세요.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하나씩 3개 있는 거랑 그냥 50만원짜리 20개 있는 거랑 어느 게 더 좋겠냐고요. 백을 살 때는 분명히 굉장히 좋은 백을 원하시는데 종목은 좋은 종목을 원하는 게 아니고 종목이 좋든 안 좋든 상관없게 마이너스를 갖고 있는데 그럼 마이너스 종목이 좋냐 나쁘냐 해서 제가 삼박자 투자법을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삼박자 투자법에서 핵심은 재무제표도 좋고 차트도 좋고 재료도 좋은 종목을 찾자잖아요. 그럼 이 종목을 봤을 때 이 종목을 가리자고요. 그러면 이 종목이 재료가 좋은지 재무제표가 좋은지 모르잖아요 지금. 근데 차트는 알 수 있어. 차트가 안 좋겠죠. 왜? 보세요. 내가 10,000원에 샀어. 그럼 이게 지금 12,000원 또는 14,000원 올라왔다면 산 가격보다 쭉 주가가 올라가 있는 거죠.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상승 추세라고 해요. 상승 추세. 내가 10,000원에 샀는데 9,000원, 8,000원 이렇게 내려가. 쭉 내려가. 이걸 뭐라 그래요? 하락 추세라고 해요. 하락 추세. 그러면 회원님의 계좌 또는 20명 중에 19명인 마이너스 계좌들은 상승 추세를 갖고 있을까요? 하락 추세를 갖고 있을까요? 당연히 하락 추세를 갖고 있겠죠. 왜? 주가가 떨어지고 있잖아. 그거 다 마이너스지. 상승 추세는 하나도 안 갖고 있죠. 왜? 올라간 거 다 팔았잖아. 상승 추세는 팔고 하락 추세는 갖고 있잖아요. 그 반대로 해야지 성공할 수 있다고요. 정확히 그 반대로 하는 계좌예요. 종목 선정이 중요하다고 대부분 생각을 하시죠. 그리고 그게 맞고요. 근데 종목 선정이 중요한데 그 종목 선정한 거를 언제 매도하냐가 중요하잖아요. 계속 보유할 것이냐 매도할 것이냐. 일단 그 철학이 좀 부재되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포트폴리오가 중요한 이유는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뭐 이런 말이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서로 다른 종목들로 구성을 해서 갑자기 요즘처럼 2차 전지가 갑자기 다 빠져. 근데 2차 전지만 다 갖고 있으면 위험을 분산 제대로 시킨 게 아니잖아요. 또는 반도체만 다 갖고 있으면 위험을 분산시킨 게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위험을 분산시킨다는 얘기는 업종별로 만약에 내가 한 3가지 업종을 한다면 3분의 1씩 또는 5가지 업종을 한다면 5분의 1씩 이렇게 분산을 시켜야 돼요. 신호패스 왜 사셨어요 해서 그래도 장점, 단점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산 과정에서 장점은 한 가지는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이 사라고 한 건 아니고 특히나 제가 좋아하는 기법이 생활 속의 종목 발굴법인데 그 생활 속의 종목 발굴로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콩팥 관련 기기가 우리나라 국내 최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 FDA 승인이 만약에 떨어지거나 이런다면은 훨씬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분석들,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노펙스를 누가 추천해서가 아니고 실제 관련 있는 질병이 가족 중에 있으니까 생활 속의 종목 발굴법을 이용하신 거니까 그건 잘하셨는데 포트폴리오 관점에서는 잘못하셨다. 왜냐면은 지금 현재 순자산 정확히 절반이거든요. 정확히 2분의 1 절반을 시노펙스를 갖고 계신데요. 이거는 좀 과하게 갖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포트폴리오를 말할 때 나한테 가장 적절한 넘버는 몇이냐, 종목 숫자는 몇 개냐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한 이 정도 금액이면 사실은 공격적으로 하시면 한 3종목, 보수적으로 하면 10종목 정도가 적당해요. 이 정도 금액이면. 하지만 종목 숫자는 지금 13개예요. 13개면 뭐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종목 숫자는 적절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한 종목이 50%가 들어가 있어서 이 포트폴리오는 사실은 시노펙스의 주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다. 시노펙스가 10% 오르면 계좌는 굉장히 해피한 계좌가 됐고 반대로 시노펙스가 10% 떨어지면 다른 게 올라도 이 포트폴리오는 좀 안 좋은 포트폴리오가 돼버리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첫 번째로는 시노펙스의 비중을 좀 줄이셔야 된다라고 권고를 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종목 숫자에서 100만 원 미만 사신 것들이 한 2개 있어요. 핌스랑 에이징랜드. 이 두 종목은 그냥 뭐 공부 차원에서 뭐 내가 100만 원이라도 갖고 있어야지 종목에 관심을 갖게 돼. 뭐 이런 용도면 모를까? 그런 용도가 아니라면 사실은 보유하고 있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네, 아마도 공부하려고 사신 건 아닐 것 같거든요. 보통 공부하려고 사시는 분들은 한 주씩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한 주는 티가 나니까. 내가 좀 관심 갖고 싶은데 한 주. 뭐 이런 식으로 해나가면 적정 숫자도 좀 줄어들고 투자 비중도 알맞게 되고. 그런데 산업별로 보신다면 최근에 제가 많이 강조드리고 또 뭐 세상에서도 많이 강조드리는 AI 반도체가 많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왜냐면 지금 작년 가을부터 미국에서 엔비디아가 지금 지도주가 돼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업종들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대장이 되고 설 연휴 전날도 한미반도체 상한가 났었고 오늘도 뭐 HPSP, 가온칩스 올라가는 거 보면 AI 반도체에 대한 주가 상승 탄력은 뭐 이제 끝이야 라고 하는 단계는 아니거든요. 진행 중인 단계거든요. 지금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반도체는 한 20% 정도 갖고 있어야 돼요. 특히나 AI에 좀 집중돼 있는. 그런데 KC랑 SNS텍 해서 그 정도 지분이 되긴 하네. 그럼 이거는 뭐 어쨌든 패스. 왜냐면은 종목 선정의 영역이니까 포트폴리오가 잘못된 건 아니고 일단은 뭐 지금은 물렸지만 어쨌든 뭐 더 갖고 가실지는 잘 판단하시고 여태까지 포트폴리오 운영이라는 관점으로 하신 게 아니고 그냥 플러스 낫네 팔아야겠다 마이너스는 더 갖고 있어야겠다 뭐 이렇게 하셨을 것 같고 혹시 물타기도 하는 스타일인가요? 조금 할 때도 가끔은 있는데 많이 그러진 않아요. 그럼 물타기 습관만 없으시다면 앞으로는 좀 마이너스 난 것도 마음 편하게 좀 팔고 오히려 플러스는 이거 더 가면 큰 수익이 날 수도 있는데 같은 느낌이 오거나 또는 좋은 재료를 보유하고 있고 좋은 상승세 종목을 좀 버티고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포트폴리오를 보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말씀드렸고요. 또는 그래도 이렇게 이 종목 왜 샀어요 하면 다 대답을 잘 하시더라고요. 보통 분들은 누가 사라 그래서 이런 대답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건 없으니까 결국은 지금까지 뭐 혼자 직접 종목 선정 하셨다면 앞으로도 종목 선정을 좀 삼박자에 맞게 좀 더 잘해 주시고 포트폴리오 운영 원칙을 좀 더 머릿속에 깊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그 준교육에서 뵙겠습니다. 딱 사실 때 네. 기준이 있으세요? 그걸 계속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안 될 거야, 잘 손절이. 무조건 손절을 한번 해보세요. 연습을. 그게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래야지 기회가 더 많이 네, 생기긴 맞아요. 하더라고요. 진짜로. 네. 그러니까 돈이 많은 건 상관없어요. 방향이 갑자기 바뀌잖아요. 이게 맞아요. 지금 주식의 그 분위기가. 그렇죠, 그러면은 그 분위기에 맞춰서 또 투자를 딱딱딱 좀 바꿔야 되고 하니까. 이것만 지킨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난 주식을 할 때 잃지는 말자.
그러니까 많이 잃지는 말자만 하시면 기회는 무조건 있다니까요. 힘듭니다. 근데 주식이 사실 긍정적인 성격이 더 잘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당연히 긍정적인 사람이 잘할 수밖에 없죠. 그래요? 네, 그건 확실해요. 부정적인 성격이 더 잘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무조건 긍정적인 사람이 잘할 수밖에 없어요. 주식은. 왜 이것저것 다 따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다고 주식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네네.